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예상대로 공화당이 승리하며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치러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의석 최소 6석을 추가로 확보하며 다수당 지위를 획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간 개표 결과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민간 신규 고용자 수가 23만 명을 기록했다고 고용조사 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 현지 시간으로 5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22만 명을 웃돌고 직전월 확정치 기록인 22만 5천 명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민간 고용은 지난 2001년 3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7개월 연속으로 2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서비스 부문 성장세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 제공업체인 마킷은 현지 시간으로 5일 미국의 지난달 서비스 PMI 확정치가 57.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월의 58.9보다 낮고 지난달 말 발표된 예비치인 57.3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마르키트가 현지 시간으로 5일 유로존의 지난달 복합 구매관리자지수 PMI 확정치가 52.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0월의 최저치였던 지난 9월의 52.0보다 약간 오른 수준이지만 지난달 23일 나온 예비치인 52.2보다는 소폭 밑도는 결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중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미 공화당 승리와 국제유가 반등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자세한 미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0.58% 상승한 17,484선에서 마감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나스닥 지수 0.06% 하락한 4,62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상승했는데요. 0.57% 상승한 2023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ECB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1.63% 상승한 9,315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 1.32% 상승한 6,539선에서 프랑스 지수도 1.89% 상승한 4,208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미국은 혼조세로 유럽은 상승세로 마감됐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좀 힘을 낼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동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펀드매니저 반갑습니다. 청손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이 오후 들어서 매도 규모를 좀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글로벌 증시 모습은 오늘 별로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 전개될까요? 글쎄요, 지금 저도 누차 시황이 변함이 없습니다.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이제 그 오차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부분이다. 글로벌 증시 계속 상승하고 빠지지 않는데 우리나라 증시 연거푸 이제 3일 빠지는 그 부분,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했는지 여러분도 이제 알 겁니다. 진짜 이제 왜 이러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다우존스 지수 3일 횡보 조정 후에 상승이고요. 나스닥 당연히 그렇죠. 갭 상승 후에 고가놀이, S&P의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추가적으로 상승입니다. 그러다 이제 일본 증시가 폭발하죠. 폭발하고 신고가 갱신했고요. 독일 증시도 눌림목 좋지 또 신고가. 상해 증시 여러분 엄청나게 떴습니다. 떴는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 유일하게 이렇게 이제 헤매는 이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많이 조작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요.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을 두드러 잡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오늘 또 여러분에게 무료 리딩이 있습니다. 아침에 있고요. 저녁에 또 있으니까 여러분 10시 지금 현재 또 무료 리딩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 지금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뭐 여러분 보다시피 엔화 약세 때문에 뭐 하겠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변명이고요. 엔화 약세 부분보다는 지금 뭐 원유가의 하락이라든지 그리고 또 국제 원자재가 하락을 했다. 원화의 약세 그리고 저 무역 흑자 이런 게 더 큰 호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지금 약세가 굉장히 나오는데 저것도 고의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주식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하락폭 38% 반등 후에 정확하죠. 인위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하락폭에 38% 반등해가지고 이제 조정받는 그런 국면입니다. 받는 국면인데 제가 볼 때 지금 자리에서 1932자리 저는 그래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뭐 저 시황이 맞다면은 저하고 같이 하실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고요. 저 시황은 뭐 반대로 하면 맞더라 반대로 하면 또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간 지금 글로벌 증시의 신고가는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지만 300일평 1985포인트 75에서 85까지는 충분히 반등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주가의 상승이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추가적으로 상승 못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변명을 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변명보다는 일단 눌림목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변동성 지수거든요. 변동성 지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3 이상 되면 굉장히 돈 먹을 확률이 높다. 변동성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돈 먹을 확률이 높다. 근데 변동성 지수가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돈을 먹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현대그룹이 뭐 지금 그 자리에 했지만 현대그룹의 악재는 뭐 예견된 거고 제가 볼 때 다 극복하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쪼이면은 살아나는 게 현대건설이나 우리 민족성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 제가 볼 때는 오늘은 분명히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요. 눌러도 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치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간 선물 파생의 영향이 큰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언급을 사실 하기가 싫어요. 왜냐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이 코스닥은 540까지 떨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안 믿어요. 코스닥을 어제 코스닥이 세게 맞았죠. 여러분 코스닥 갖고 있는 분들이 어제 뭐 전부 전나가 또 바리바리 오는데 코스닥은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이렇게 한 30p 정도 맞아버리면요 이 복귀 불가합니다. 복귀 불능간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래요. 코스닥은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300일평 하방 이탈한다. 이런 거 잘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560에 이상에서 두고두고 이제 현금화의 기점이다. 이 지금 헤드앤솔드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엘리트 일목균형표 볼 것 같으면 구름이 추가적으로 빠지기에는 그래요. 추가적으로 빠진다. 지금 뭐 전환선 하락이죠. 전환선 하락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인데 전환선 하락이 다래갑니다. 다래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은 아닙니다. 구름이 워낙 지지가 강하고 이렇게 통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 얇은 부분, 구름이 얇을 때는 주가가 빠지지만 두꺼울 때는 지지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겹게 시간이
횡보하는 그런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힘든 그런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주가 상승이 이제 객계단형으로 올라갈 것이다. 객계단형이 이렇게 이제 격이 나면서 계단이 올라가는 이게 이제 돈 먹기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객계단형으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죠. 선행구름의 검은구름 시작. 이거는 주가의 하락의 전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글쎄요,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코스닥은 워낙 우리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고 그리고 우리 개인들만 유동을 갖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코스닥은 반등하면 좋을 겁니다. 오늘 반등의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최대한 현금화를 주력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개인들이 선물 부분에서는 굉장히 영악하게 잘하는데 옵션 부분이 좀 너무 투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개인들이 거의 400억 정도 질렀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370억, 기관들이 한 150억 질렀는데 우리 개인들이 투기로 400억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옵션보다는 옵션을 안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옵션을 부디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개인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코너에 몰려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간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100억 정도 남았을 때 정리 확 해버리자 이렇게 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데미지가 굉장히 큰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괴롭습니다. 추가적으로 언급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분명히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원화의 약세가 괜찮아요. 1080원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엔화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경쟁 체제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080원 그리고 국제 원유가 금리 이런 걸로 봐서는 저는 절대 우리가 한번 튀면 세게 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이제 계속 이야기했죠. 지금 주가의 이제 방향성,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자. 한번 주가 빠지면 기본적 부상 안 하는 것 같아요. 주가 빠지면 현대차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5만 원대. 아무리 현대차가 뭐 로실률이 많다. 그 어쨌든 뭐 한전빵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개발하면 그만한 가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가치 있다 보고요. 그거도 자산입니다. 안타까이고 미국의 1억 달러 큰 돈 아닙니다. 현대차의 매출로 봐서는 큰 돈 안 어려워요. 현대차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뻥연비, 현대차가 뻥연비는 뭐 아시아권이 아니고 전 글로벌이 다 알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노조들도 차를 뻥연비 차 만들지 말고 잘 만들어가지고 월급 1억 타가면 괜찮은데 못 만들고 1억 타가고 스탱크다 쓰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 현대차는 좀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 분명히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지금 10% 수익 나고 또 늘목 주인데 저는 삼성전자도 분명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하이닉스는 지금 이 48,000원 저는 고평가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합니다. 왜? 단일 품종이거든요. 단일 품종에서 주가가 이렇게 뭐 좋아지는 거는 상시 상투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중에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저는 절대적으로 저평가 종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저평가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 뭐 주가가 코스닥만 기본적 분석하고 코스피는 안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코스피 지금 기본적 분석 해보면 코스닥은요. 그거 못 가도 됩니다. 코스닥 액면가 만약에 5,000원짜리로 해버리면 여러분 코스닥 손도 못 들깁니다. 하도 비싸가지고. 그래도 우리 그거 사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데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 코스피도 좀 해보면 퍼라든지 뭐 EPS의 추정 실적 빼더라도 절대적인 저평가라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물 부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자리에 선물이 퍼져가지고 하나하나 개입을 저항을 받을 부분이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260은 저는 분명히 간다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저하고 동참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버티고 동참 못하는 분들은 반대로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분입니다. 일단 뭐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픈데요.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 개인들이 어마어마하죠. 개인들이 현재 200억 잃고 있습니다. 너무 투기적으로 건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떻게 이렇게 거는지 저는 좀 기술도 좋다고 봅니다. 237.50 내려가요. 237.50 같으면 지금 지수에서 100포인트 아래 가야 그때부터 돈 먹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참 기술도 좋아요. 야, 참, 글쎄요, 참 안타깝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지금 우리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 제일 보유하고 있는 거 보시면 250입니다. 250이 11만 8천 원짜리가 지금 6만 원. 반절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제로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 120억 정도 됐을 때 손절매 과감하게 해라. 뭐 옵션 갖고 계시는 분은 좀 전화 저한테 많이 오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구조적으로 이길 수 없는 구조. 그러다가 기관과 외국인의 손잡고 작정 해가지고 우리 개인들 돈 치는 거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빨리 끝내봐야 된다. 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도 지금 발악을 합니다. 244.50 가면은 이제 돈 따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금융투자가 워낙 지금, 견고한 탄탄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래도 먹고 저래도 먹는 그런 아주 탄탄한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토신이, 지금 보시면 또, 돈 먹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저는 뭐 그 말밖에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최근에 세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뭐 동향이 필요 없습니다. 동향이 쌍끌이 매수라는 단어가 이제 필요 없군요. 없죠. 굳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급 이야기를 많이 하죠. 수급 뭐 기관과 외국인이 사면 수급 좋다 그건 아니고요. 수급은 제가 상세하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익을 말하다 해놨습니다. 어쨌든간 지금 자리 저는 1930포인트 지수가 굉장히 낮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 매물대 보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매물이 물론 우리 개인들이 좀 비싸게 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2000포인트 이상에서 주가가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 주식이 2000포인트 최근에 이제 이게 이제 6개월이고요. 그다음 200일 보면 딱 나옵니다. 200일 보면 전체적으로 기관은 저점에 갖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은 저점에 갖고 우리 개인들만 1980포인트 이상에 갖고 있다. 어쨌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팔고 버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라. 주식은 안 섞는다.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교체 매매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 보다시피 좀 고집이 좀 셉니다. 고집이라기보다는 저는 냉정하게 보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3개월 동안 복지부동을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어가지고 여러분을 면피를 시킨 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상승 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 1900 이하에서 적극적인 매수 떠드는 사람 저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 1930포인트 때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양다리 걸치는 거, 뭐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지금 못 이깁니다. 여러분 평생 양다리 걸쳐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상승 트렌드다. 그리고 그물망차드의 2000포인트의 집중도, 이 부분을 절대 여러분이 외면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기차드 가지고 상승 트렌드 부분, 그리고 가기차드 은봉이 보시면 1925포인트 하방 이탈해야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 1925포인트 하방 이탈만 하면 가기차드 지속적인 상승 이거를 한번 냉철하게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에 해외 증시가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안 뜰 때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지하게 답답하고 답답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틀어 모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제가 리딩합니다. 선물 리딩하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저녁 10시에 또 리딩합니다. 저녁 10시에도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꿋꿋한 마음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지금 주식이 다 물려 있을 겁니다. 꿋하게 한번 버텨봐라 이렇게 말한 거. 특히 원화 관련 종목들 지금 원화가 약세되니까 분명히 수익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청송천음 신창원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1930선이 기회이다.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중간선거의 결과가요. 공화당의 승리로 나왔고 다우지수는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강 후약의 패턴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지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어제도 우리 지수 굉장히 크게 하락했는데 대표님의 종목들은 전부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관심 종목들까지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제가 정말 또 오랜만에 무료 방송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와주셔서 이 상한가 팩토리의 파워 그리고 함께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어떤 좋은 그런 무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어제 너무 무리를 했는지 목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아져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시장도 말씀드렸던 지수 반등의 상황들이 나와야 한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0.5%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하락의 멈춘 현상이 나왔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이 1950포인트가 되겠죠. 5일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강 후약의 패턴들이 지수 압박을 작용시키는 상황들이 나왔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어제도 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은 종목별로는 차별화된 장세가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별로 신저가의 피발라 차트적인 모습들을 그리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거친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게 현재 지수 상황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렸었죠. 현재 구간부터는 이유를 불문하고 서서히 바닥에 대한 경직성을 이제 구축으로 인해서 상승 포지션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1980선 이하 구간까지는 1차적인 그런 상승이 서서히 나와주는 패턴으로 변경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일단 어제 사실은 이제 지수가 0.5% 정도까지 상승한 이후에 11시 정도 구간이었을 겁니다. 어떤 그 미국의 공화당의 승리가 예상이 된다라는, 결국에는 우려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악재로 작용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시장에는 불확실성 해소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하면서 반등의 요인들로 나와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11시 정도 구간부터 미국의 중간 선거에 대한 결과물들이 우리 시간으로 나와주면서 시장에는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했던 모습들이 나오면서 아마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 측면이 아니라 일정 부분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금요일에 제가 이제 수익을 챙겼다라고 했던 부분들 이후에 상거래일 지금 연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2% 정도 가까이 하락했던 모습들이 좀 나온 상황이었는데, 상당히 재미난 사실은 오늘 새벽에 마감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하락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예상대로 미국 쪽에서는 시장의 악재 해소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불확실성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의 정책적인 변동성이 커질 투자 정책이라든지 어떤 그 정책적인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 지표의 호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바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중간 선거의 결과가 호재로 희석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결국에는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11월에 이제 중국의 싱글데이라든지 미국의 소비 시즌이 한 발 한 발 앞으로 다가오면서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 지표에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기대가 되는 구간이죠.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였는데 그때 미국의 서민층들이 작년과 재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30불 정도 할로윈 데이를 위해서 지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연도 할로윈 데이 때는 70불에서 80불 정도를 지출했다고 하니까 거의 더블적인 지출적인 부분들. 그것이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할로윈 데이보다 더 큰 시장이 블랙 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 이때 사실은 얼마만큼의 지출과 호전된 경기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는 서서히 주식시장이 경기 확정적인 부분으로 호전될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서 상당히 좀 불안했던 그런 불안했던 그런 환율도 서서히 이제 박스권의 상당 구간까지 지금 부딪히는 상황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환율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 부근까지 박스권 상단 최구간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현대차가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도 지금 매수 타이밍을 조금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계단식 하락의 3파동 이후에 3파동,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15만 원대까지는 일단 하락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여기서 하락이 멈추는 현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옆으로 기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상단 이평 저항선들을 우하향하는 패턴들이 서서히 좀 나와주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조금 째를 보다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자세한 그런 분석과 매수 타이밍까지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CI 자, 방송에서 좀 말씀을 좀 못 드렸지만은 지난주에 이제 단기성으로 치고 빠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냈던 부분들 결국에는 이제 재매수 관점으로 보면서 이번 주 화요일에 사실은 깡으로 마이너스 8%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불문하고 저가격은 무조건 딴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가 베팅에 전부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무료 방송에서도 이제 시초가 매수 사인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어제 종가가 플러스 3% 상승하는 모습들이 사실 이 OCI를 매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8% 정도 하락을 했는데 하락한 이유가 유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신저가의 피보다 차트에서 투매가 나왔던 상황들이 연출이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언제부터 이 OCI가 유가 영향을 받았나 생각했던 모습들이 결국에는 역시나 급락에 대한 바로 되돌림이 나오면서 어제 시장에서 화학주들 OCI를 제외하고 전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던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OCI는 오늘도 어느 정도 상승이 기대가 되는 모습. 그러면 이제는 바닥을 확인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무조건적인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포지션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익 나면 무조건 챙기는 습관, 현재 시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주 오후 2시 이드코의 CPR 그냥 종목 상담이 아니라 최근에 신저가에 급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사실 저도 매수하고 싶은 섹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고 계시는 부분이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거꾸로 신저가의 피바다 차트에서 오히려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증권방송에서 하는 종목 상담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재료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참여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지수 5일선을 한 방에 회복하는 건 무리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서서히 현재 구간부터는 회복하는지에 대한 여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드코 멘토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요. 이드코의 CPR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게시판에 상담받고자 하는 종목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드코 멘토님께서 자세한 종목 진단을 해주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